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입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으로 유일하게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는 사람이 바로 문재인입니다. 이 문재인의 궤변에 대해서 다시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재인이 변방에서 중심으로 한 회고록을 냈다. 이거는 제가 전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전 바로 요 직전 영상에서는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 관련 영상을 왜 요즘에 부쩍 올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다가 영상 길이가 10분 넘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이 다른 영상에서 이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 문재인이 뭐 자기의 그 중국 대중 외교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에 대한 일종의 반론이라고 될까 반박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자기의 회고록인 변방에서 중심으로 했다가 이렇게 밝혀놨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로 주옥 같은 얘기로 가득 차 있어서 정말로 읽지 않을 수가 없고 이 읽은 다음에는 정말 이거를 또 한마디 한마디를 다 반박 안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그 관련 기사를 읽으면서 여러분들하고 계속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경향신문 기사에서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7일 퇴임 2주년을 맞아 출간한 회고록을 통해 균형 외교를 강조하며 근래에 와서도 편향된 이념에 사로잡힌 편중 외교, 4대 외교로 국난을 초래하곤 한 것은 통탄할 일이다. 자기 얘기한 겁니까? 지금 자기 비판한 겁니까? 공산당식으로 자아 비판한 건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이 미국 중심 외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통적인 우방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그런 외교를 갖다가 마치 편중 외교, 4대 외교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외교관을 가진 사람이 이런 국가관을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었다는 거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를 총괄 지휘했고 이런 사람이 국군 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로서 여러분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이렇게 선서했다는 그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듭니까? 어떤 감정이 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천운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5년 만에 끝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천운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안도의 한숨을 쉬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만 계속 얘기를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 12월달 중국 국빈 방문 기간 불거진 이른바 혼밥 논란에 대해서도 우리 스스로 수준을 떨어뜨린 이야기다 이렇게 반박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 한마디 한마디가 설득력이 없고 공감이 되지 않고 아니 제가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뭐 제가 알질 못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어떤 그런 반감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 대통령으로서 또는 정치인으로서 했던 그런 언행들에 대한 반감이 있을 뿐인데 정말 지금 이렇게 하는 얘기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정말 자기 반성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자기 반성만 못하면 되는 그걸로 충분할 수도 있는데 자기 반성을 못하는 걸 넘어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의 운명을 갖다가 정말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이끌려고 했던 그리고 지금도 그걸 갖다가 마치 잘한 것이라고 이렇게 미화하고 그걸 왜곡하고 그걸 또 다시 선전하는 이런 작업에 이렇게 열중인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또 소름이 끼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겁니다. 계속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벌어진 사드 종말 단계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반발을 두고는 양국 간의 외교적인 경색과 그로 인한 무역의 어려움, 우리 기업들이 입는 피해, 관광산업에 미치는 여러 가지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한중 관계 개선은 필요했다. 그래서 뭐 3불 1 한인가 그거를 갖다가 중국하고 맺은 겁니까? 맺었다는 의혹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뭐 부인하지도 못하고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지도 못하고 계속 그런 상황입니까? 중국은 분명 문재인과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와 3불 1한을 맺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문재인한테 문재인 정권한테 약속을 지키라고 계속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리고 윤석열 정부한테도 전임 정권에서 했던 그런 약속들을 계속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안보와 관련된 아주 직접적인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될까? 자기 결정권, 자주권 이런 것들을 갖다 중국한테 갖다 바쳤다는 지금 의혹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못한 채 뭐라고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에 대해서 한중 관계 개선은 필요했다?
여러분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 한중관계 개선이 필요했다는 그 지금 논거가 있습니다. 이 문재인이 얘기한 논거가 너무나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뭐냐면 이렇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개발과 도발에 대해서 견제 또는 제어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이 지금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 개발하고 각종 도발을 해도 중국이 북한을 계속 도와주는 이유가 뭡니까? 중국한테 있어서 북한은 이 체제 유지에 있어서는 거의 사활적 이익이 걸린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중국하고 친하려고 해도, 그리고 실제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가까워져도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생각하는 국제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이 동아시아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 여기에 있어서 이 북한이 무너진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고, 이 북한이 무너지게 놔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문재인이 가서 뭐 시진핑 만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중국에서 뭐 10개, 8개로 혼밥하고 다녀고 별짓을 다 해도, 우리 그 기자 취재진이 중국 경호원한테 두들겨 맞고 해도, 별짓을 다 해도 중국은 북한 편을 계속 들고, 중국은 북한을 위해서 싸우고, 중국은 과거 6.25 때 불법적으로 참전했지 않습니까? 중공인민지원군 명목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북한을 계속 도와줄 겁니다. 지금은 우리 헌법상으로 북한은 국가가 아니지만 어쨌든 무슨 조중 동맹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처럼 어떤 유사시에 중국군이 북한에 들어올 겁니다. 근데 여기에다 대고 뭐 어째 한중관계 개선 필요했고 중국이 그런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그 뒤에가 아주 압권입니다. 뭐냐면 우리의 평화 프로세스가 아니라 문재인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얘기하는 겁니까?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한테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굳이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영상 길이도 길어질 것 같아서 언급하지 않겠지만, 그거 절대 필요 없는 그 문재인만의 대북 구상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지지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필요 없습니다. 중국의 지지가 필요 없고, 더 나아가서는 남북 간에 아주 심각한 분쟁이나 충돌이 발생할 시 중국이 북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은 북한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쟁이나 충돌이 발생했을 때 중국이 속된 말로 미쳤다고 우리 편을 듭니까? 안 그렇습니까?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장 201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UN 안전보장이사의 제재만 하더라도 중국이 제대로 이행하지만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지금 실효성이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대북 제재의 큰 구멍이 뭡니까? 중국이었고 지금 러시아가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안보리 상임이사국 2개국 러시아와 중국이 이 대북 제재 이행을 하지 않고 대북 제재의 구멍으로, 아니 그래서 이 대북 제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북한으로 이 원유가 안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정제한 원유가 안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북한의 산업시설과 북한의 운송체계를 갖다가 마비시키고, 그 마비시킨 걸로 인해서 북한 경제가 무너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걸 기도하는 건데 북한 경제 안 무너졌지 않습니까? 왜 안 무너졌습니까? 중국 해역에서 자꾸 북한 배에다가 불법으로 환적을 하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직접적으로 북한한테 계속 주고 있다, 이런 의혹들이 계속 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이번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애초에 이행을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때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은 왜 대북제재 이행에 그렇게 소극적이었습니까? 아니 문재인이 그렇게 중국한테 잘해줬는데, 문재인이 그렇게 균형 외교를 잘했는데, 안 그렇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 말입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이 문재인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정말 이 우리나라 실상과 또는 한반도 실상과 또는 중국의 실상, 더 나아가서 이 동아시아와는 전혀 거리가 먼 어디 딴 나라 얘기다, 달나라 얘기다, 환상 속의 얘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이 제재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잘 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뭐라 했습니까? 대북 제재 완화하거나 해제해야 된다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2018년도에 김정은이 만나고 와가지고 저기 유럽 6개국 순방을 하면서 프랑스 가서 마크롱한테 얘기하고, 영국 가서 그때 당시에 영국 총리가 누구였더라? 영국 총리 만나서 그 소리하고, 어디 가서 또 그 소리하고, 뭐 돌림 노래처럼 무슨 여기저기 가서 계속 대북 제재 해제 완화를 계속 요청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여러분들 국제사회 다른 나라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주요 국가의 정상들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뭐라겠냐? 북한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핵 폐기를 해야 된다. CVID,
이거를 계속 외쳤습니다. 그 사람들도 거의 돌림노래처럼 외쳤습니다. 문재인이 마치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그런 비판까지 감수하면서까지 북한의 대북 제재 해제를 해야 된다, 완화를 해줘야 된다 했을 때 국제 사회에서는 CVID나 하라 그래라, 김정은이한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하라 그래라, 애초에 약속한 것처럼. 그거 아니면 그런 거 없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미국한테 가가지고 무슨 종전선언이라도 해달라. 종전선언 하더라도 나중에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한다면, 비핵화에 소극적이라 한다면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처음부터 하나 끝까지 말이 안 되니까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계속 설명하다가 시간이 다 간다 그겁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재인이 저기 2017년 12월달에 중국에 소위 말해서 국빈 방문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국빈이 뭡니까? 국빈, 이 나라의 손님 아니겠습니까? 나라의 귀중한 손님입니다, 국빈이. 근데 여러분들 한번 되돌려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문재인이 받았던 그런 대접, 문재인에 대한 처우, 이런 것들이 과연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또는 중국 공산당이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정상적으로 정말 상식적으로 이렇게 대접을 해준 것 같습니까? 이렇게 대우를 한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중국 국빈 방문 기간 일각에서 제기된 혼밥 논란에도 입을 열었다. 그는 예를 들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에 가서 쌀국수집을 방문해 서민적인 음식을 먹고 하는 것은 베트남 국내에 다가가 마음을 얻으려는 큰 성이 아닌가. 서민들의 식당을 방문해서 그들과 같은 음식을 사 먹는다든지 하는 행동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뭐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이제 베트남을 예로 들었는데, 옛날에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재임 시에 베트남에 가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이제 베트남에 간 거일 텐데, 거기 가서 어떤 쌀국수집을 가서 그 쌀국수집이 그걸로 아직까지도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방문한 집 해가지고 그걸로 계속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바나나 빌 클린턴 이런 미국 대통령이 무슨 약속이 없어서 베트남에서 푸대접을 해서 이 사람들이 아침에 쌀국수집에 가서 이 베트남 시민들이 먹는 걸 같이 먹으면서 그런 장면들을 연출했겠습니까? 그것과 문재인이 그 중국에서 뭡니까? 그 꽈배기 같은 거에다가 콩물 그거 마시는 거,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그리고 이거 그냥 그 다음날 아침에 문재인이가 혼밥했다. 문재인이 자기 부인 김정숙하고 그때 당시에 주중대사 노영민과 밥을 먹었다. 정말 푸대접을 받았다. 이걸로 우리가 혼밥 논란이라고 안 합니다. 정말 이거는 말을 못 알아듣는 건가? 아니면 이해를 못하는 건가? 아니면 자기에 대한 이런 혼밥, 이런 비판, 이거 실상을 모르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중국 국빈 방문 기간 동안에 10끼를 먹었는데 그 중에 8끼를 혼밥했다, 그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장면이 바로 이거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KBS 기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KBS 기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베이징에 도착한 내일 정작 문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한 시진핑 주석은 난징으로 떠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 서열 2위인 리커창 총리 면담도 당초 우리 측은 오찬으로 추진했지만 중국 측이 늦은 오후 면담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문화 공연 행사도 중국 측 요구로 일정이 하루 연기됐습니다. 의전 결례로 볼 수도 있는 이 같은 중국 측의 태도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단 실제 내용이 중요하다며 진화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니 국빈으로 초대를 했는데 정작 중국의 국가 주석이라고 하는 사람은 딴 데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중국 서열 2위인 리커창 총리라고 하는 사람도 원래는 문재인하고 밥을 먹으려고 했지만, 점심밥을 먹으려고 했지만 그냥 잠깐 면담이나 하자,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국빈 방문 기간 동안에 10끼를 먹었는데 8끼를 혼밥했습니다. 그 어디 중경인가 충칭 공산당 서기하고 밥을 한번 먹었나? 그리고 시진핑 여기하고 밥을 한번 먹었나? 요게 아마 2번일 겁니다. 이 혼밥 비판을 하는 거는 이걸 종합적으로 놓고 얘기하는 거지, 문재인이가 그 아침에 가가지고 무슨 콩물 먹고 꽈배기 먹으면서 엄청 맛있는 거 먹는 것처럼 한 거, 그것 때문에 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용도 모르고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아주 결정적인 문재인의 이 외교관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외교 협상력이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이런 것들이 드러난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바로 문재인이 중국 북경대 베이징대 연설 2017년 12월 15일입니다. 그때 가서 중국몽이 중국만의 꿈이 아니라 아시아의 모두 또는 나아가선 전 인류가 함께 꾸는 꿈이 되길 바랍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그 꿈에 함께 할 것입니다. 중국은 그 존재가 빛나는 국가입니다. 높은 산봉우리가 주변에서 많은 산봉우리와 어울리면서 더 높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작은 나라,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중국의 중국몽에 대해서는 뭐 별의별 찬사를 다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중국몽이란 건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 중국몽이란 건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 중국 공산당 서기 시진핑이 2012년도에 내놓은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그런 구호 아래 중국몽을 내세웠습니다. 그 중국몽이 뭐냐? 결국에는 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이 중화민족을 부흥시키고 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인민을 행복하게 하는 이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 이제 아래 하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1대1로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결국에는 이 1대1로는 또 뭐냐? 중국 공산당 중심의 군사 경제 블록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다 대고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그 꿈에 함께 할 것, 중국은 빛나는 국가 높은 산봉우리, 이렇게 온갖 찬사 아부성 발언을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늘어놓고 왔다 그 말입니다. 이게 외교입니까? 이게 외교입니까? 가서 10개 중에 8개를 먹는 게 외교입니까? 여러분들 이게 국빈 방문입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갑자기 뜬금없이 뭔 소리 하고 앉아있냐 그 말입니다. 정말로 뭔가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인가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뭐냐, 여러분들 이 문재인이 또 변방에서 중심으로 한 자기 회고록에 어떤 주장들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굳이 이 사람의 책을 사서 볼 가치가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만, 나중에 이 사람이 또 이런 아마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 문재인 5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아마 책을 100권을 내도 모자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재인이 그 회고록에서 이 늘어났던 그런 얘기들이 반박해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 나중에 이 주요 내용들이 또 발견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굳이 이렇게 퇴임한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그런 열정, 흥미, 관심 이런 거 없습니다. 제 시간 낭비고 여러분의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방치했다가는 얼핏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문재인이 예를 들어서 혼밥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 그럴 수도 있겠구나, 미국의 오바마 쌀국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그 말입니다. 10개 중에 8개, 그리고 국빈 방문을 했는데 중국 총리조차도 밥 안 먹거나 면담만 할래, 이게 국빈 방문이고 이게 외교입니까? 중국에 가지고 중국 공산당의 세계 전략에 대해서 동참하겠다고 하는 게 대한민국 대통령의 외교입니까? 이런 사람이 지금 와서 무슨 이념 사로잡힌 편중외교 통탄할 일? 이런 식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갖다가 비판합니까? 지적합니까?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외교 비판 무자격자, 외교 무능력자, 이런 비판을 받았던,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는, 앞으로도 계속 받을, 앞으로도 이 외교 실패 사례, 외교에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록에 남을 수밖에 없는 그 문재인이 지금 이런 소리를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은 겁니다. 여러분들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